그쪽에서 많이 하던 설명은 네. 이슬람과 힌두교를 결합시킨 종교다. 힌두교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네. 그 집단 내부의 남녀 평등은 훨씬 더 잘 관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는? 예, 시크는.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용감한 남자에 네. 대한 아이디어가 네.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아 100명에 남자가 몇 명 있느냐 이야기예요. 제너럴 카테고리는 뭐예요? 보호 대상 카스트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151이었습니다. 네? 엄청났죠. 여자 무슨- 100명당 남자 150명이요? 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구현이 됐죠. 왜 구현이 됐을까요?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또 인도 남아시아 전문가시죠,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아주 흥미로운 또 종교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이게 종교 이야기인지 어떤 카스트 이야기인지 아. 집단 이야기인지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인도에 가시면 항상 만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크들에 관한 이야기. 시크. 예. 지난번엔 차이나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 시크. 그러니까 힌두랑은 또 다른 종교인 거죠, 여기도? 예. 그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논란입니까? 예. 심한 사람들은 시크는 그냥 힌두교의 한 종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크들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대부분 시크를 위한 별도 민법을 쓰지는 않고요. 시크, 자이나 다 합쳐서 힌두 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시크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네. 국제적으로 시크 교도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카나다 같은 데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상당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국제 신문 같은 데서 누구누구 싱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사람들 BJ 싱. 뭐 여러 보셨을 거예요. 싱은 시크교도예요? 싱이라는 패밀리 네임을 쓰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시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크들은 그냥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냐면 딱 이겁니다. 그 터번을 쓰고 수염 네. 기르고 터번 쓰고 수염 기른 그 인도 남자들 그러면 전형적으로 시크를 생각합니다. 네. 뭐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예. 이 동그란 이런 터번 예. 쓰시고. 예, 군인들도 많고요. 네. 군복인데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예, 시크들은 그래서 오늘 그 그래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시크들. 인도에 가시면 음. 그 부잣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아파트 밑에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정전되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정문에는 옛날 뭐 낡은 카빈 소총 든 경비원이 있다. 근데 무장 경비원이죠.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시크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아니면 부잣집이요? 아니요, 경비원이. 경비원이. 왜 그러냐면 네. 물론 상대적으로 시크들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맥락이 또 따로 있는 건데 인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런데요. 그 시크들은 용맹함 이것을 그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부터 주입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시크가 경비원인 경우에는 경비원 죽기 전에는 통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디라 간디 제가 이제 시크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지니까 뺐는데요. 네. 인디라 간디 수상이 네. 그 시크의 최고 성지인 골든 템플에 탱크를 진입을 시켜서 그 독립운동, 시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진압을 합니다. 네. 아예 다. 네. 그러고 나서 인디라 간디가 경호원들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경호원들이 시크교도였구나. 예, 그겁니다 바로. 아. 충성스러운 군인, 네네. 경호원, 경비원
이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시크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든 템플 한 구석에는 그 당시에 인디라 간디를 저격했던 경호원 그 두 사람 초상이 걸려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시크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다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이라는 남자 이름은 원래는 상스크리트어로 싱하, 사자라는 뜻이에요. 싱하? 예, 싱하. 그러니까 사자, 용맹한.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성인식 내지는 세례식을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싱하로 남자는 주고요. 여자는 까우르라고 줍니다. 까우르. 예. 그게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까우르 그리고 남자 이름이 싱 이렇게 되면 혹시 시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시크교의 간략하게 뭐 어떤 종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예. 시크라는 게 뭐 교리상 혹은 뭐 이제 언제 만들어지고 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시죠. 예. 시크교를 창시한 사람이 여기 그림에 그려진 사람인데요. 구루 나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69년에 태어나서 1539년에 죽었어요. 구루라는 거는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스승, 정신적인 스승. 그 구루 나낙이 창시한 종교인데요. 시크라는 말 자체가 시카나 배우다 그래서 식샤 아니면 쉬샤 이런 상스크리트 어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배우는 사람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비교적 그 최근에 생긴 종교군요. 그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인구 분포를 가진 종교 중에는 가장 늦게 생긴 종교입니다. 그런 거 같네. 1500년대 이후면.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250만 명에서 300만 정도 신도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카나다에서는 전체 인구의 2.1%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싱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카나다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에 많고요. 네. 그래서 이 구루 나낙이 이제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루들이 대대로 전승이 되오는데 10대 구루가 중요한 사람인데요. 고빈싱이라는 사람인데 고빈싱이 1666년에 태어나서 1708년에 죽었는데요. 네. 이 10대 구루 고빈싱이 1678년에 그간의 구루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들을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 있던 성자들 그리고 이슬람에 있던 성자들의 가르침도 일부 집어넣은 책을 만듭니다. 네. 그 책을 우리가 구루 그란트 사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루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우리 사힙 어떤 뭐 존칭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구루들의 가르침이 책인데 그 책을 사람처럼 정해서 11대 후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책을 예. 인격화 시켜서 예. 그래서 사흡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루 그란트 사흡.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구루들의 가르침 스승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책입니다. 그래서 11대 구루는 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스승이 11대 구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언어가 이제 구르바니 뭐 구르무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자비하고 그 힌디가 섞인 방언이 주로 되어 있고 이런데요. 네.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그 힌두교 박디 종교 성인들 한 13명 그리고 무슬림 그 까비르나 그 수피들 네.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침도 거기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니 이 종교는 그럼 뭘 가르치고 무슨 종교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골치 아파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한쪽에서 많이 하던 설명은 네. 이슬람과 힌두교를 결합시킨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힌두교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요소도 있고 그 힌두의 요소도 있는데 네. 양쪽 다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게 뭐랄까요 기도하고 이러면서 직접 신을 체험하는 것에 굉장히 가까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에서도 수피 전통의 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윤회를 믿기는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후에 무슨 천국을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신은 유일신 한 명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신과 내가 합일이 되는 방식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이 있는 건 사실이고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는 나의 영혼인데 그 사이에 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조절을 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신, 즉 영혼이 직접 이렇게 신과 연결이 되면 내가 지금 뭐 죽어서 천국에 가는 형태가 아니고 네. 정말 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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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이겁니다. 무갈 시대에 무갈 황제들이 이슬람 황제들이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뭐 힌두교도들 같지도 않고 하니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아, 어차피 이슬람 교리도 좀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일신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이거나 새로 생기면 당연히 이제 사이비 종교 논란에 휩싸여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구루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루 아르잔하고요, 구루 땡 바하두르 두 명이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무갈 제국 시기에.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시크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방식의 지향성을 갖게 되냐면 시크의 미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 스스로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시크 교도를 이제 칼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칼사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마치 군대나 무장 조직처럼 이제 싸워서 우리를 지키는 자위대 조직처럼 그 조직이 되고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이름을 다 싱하 사자로 하는 거예요. 네. 용맹한 사자. 싸우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으로 시크를 세워두면 누가 들어가겠다고 시비가 붙었을 때 그 경비원 죽이기 전까지는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들이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종교적인 상징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5개의 K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K? 예, K로 시작하는 물건들이 뭐예요? 5개인데요. 첫 번째 것이 깨시라고 그러는데 그 깨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그냥 터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죠. 네. 자,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 게 이제 이렇게 성인은 이런 식의 터번을 쓰는데요. 네. 어린 아이들은 이런 방식의 그 머리 장식을 아이고, 하기도 합니다. 귀여워라. 이건 루말이라고 그러는데 남자 아이입니다. 이게요? 예. 남자애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꺼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손목에 차는 예. 팔찌 같은 거예요? 예, 팔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꺼체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남자들이 입는 복서 팬티라고 복서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옷을 입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이게 건거라고 하는 건데요. 빗. 빗. 예, 그래서 그 매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요. 자기 머리를 빗으면서
종교적으로 오염된 생각들을 떨어낸다라는 그 상징이 있고요. 옛날 그러고 창백감에서. 나서 예. 터번을 이제 두르는 걸 하게 되죠. 아, 그런데 빗을 이렇게 곱게 빗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터번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유 이거 뭐 1시간은 무조건 잡아먹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아유, 생각을 이 하는데요. 머리를 잘 안 깎으실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질 않죠. 그러니까 그 머리도 기실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자주 감지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거죠. 이거 그 안 이게 감은 머리.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현실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인도 내 시크의 절반은 터번을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현대 사회 생활을 하자면 하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사실은 시크들의 절반 정도는 터번을 안 쓰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크 교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내 이름이 싱이다. 싱. 예. 그런데 제가 이제 5가지 소개를 하다가 일부러 하나를 뒤로 밀어놨는데요. 네. 끼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겁니다. 보이시죠? 눈에 칼. 어우, 저거를 예. 차고 다녀요? 예. 저걸 몸에 차고 다닙니다. 그럼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저렇게 차고 다니면?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에어 인디아의 자 9.11 테러 이후로 네. 저 기내 보안 검색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아 비행기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오해입니다. 시크 교도들의 안에서 끼르반을 들고 인도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거기에- 칼을 차고 예.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인도 헌법 25조에 따른 시크교의 종교적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게 끼르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끼르반을 약간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뒤로 미루어서 지금 설명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섞어 놓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거 칼 아닙니까 이럴 텐데 첫째 저걸로 사람 해치고 뭐 전쟁하지 않아요 뭐 이러는데 실제로 끼르반을 무기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칼집 안에 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뭐 전투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다듬어진 그런 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하는 칼이고요. 뭐좀 성인으로서 장식품으로. 그런데 칼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또 아니죠. 칼은 칼 맞습니다. 칼이죠. 예. 무디지 근데 뭐. 이제 실제로 전투에 쓰기에는 부적절한 칼이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그 구루 고빈 싱이 했던 언급이 정답입니다. 뭐냐?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실패한다면 끼르반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 최후의 보루처럼 내 몸을 지킨 마지막 무기 정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는 한 끼르반을 사용해서 뭐 일상생활에서 흉기로 휘둘렀다 이런 언론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시크 교도들도 뭐 당연히 이걸 사용은 안 하겠죠. 안 하긴 할 텐데. 예, 마치 은장도 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자살용이잖아요. 사실은 자살도 네네. 쉽지 않은 칼인데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작은. 네. 근데 그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은장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 정절을 자체가 지키겠다. 뭐 예, 이런.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벵갈루루에 있는 은행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아. 여기 은행 지점에 들어올 때는 무기 반입 금지. 당연히 물어야죠. 예, 단 뭐다? 아, 끼르반은 예외. 이들은 근데 이 칼을 근데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바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장 조직화된 시크들의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항하고 시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문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걸로 무기를 썼겠죠 당연히. 그런 역사가 있겠죠. 예. 예.
근데 현대 끼르빠는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크 용병들이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쓰는 칼은 끼르빠이 아닙니다. 다른 칼들이 있습니다. 그 네팔 용병들이 쓰는 쿠크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휴. 쓰는 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칼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인도 내에서 뭐 아주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은 아닌 거죠? 300만여 정도면? 그게 이제 질문인데요. 예.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파르시처럼 수가 적은 건 아닌데 네. 나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시크교도들이 영향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부자들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10학년이나 10학년 이상 학교를 다닌 사람 비중 이러면 시크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 시크 그럼 뭐 이렇게 되죠. 59%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시크들이 실제로 도시 지역에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도시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비중은 높은 거고요. 그런데 시크들은 사실은 뭐냐면 여기 번잡주에 몰려서 삽니다. 이게 뭐냐면 각 지역에서 시크 교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번잡이라는 주가 사실은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 번잡이 있고 인도 쪽 번잡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도 쪽 번잡에 지금 시크 교도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에도 그럼 시크교도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분할 독립될 때 다 많은 경우에 내려오셨구나.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번잡이 역사적으로는 파키스탄 내에 있는 번잡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크의 그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들, 중요한 장소들은 파키스탄 내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크 교도들이 번잡에 주로 산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농가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번잡이 색깔이 아예 다르죠. 짙은 농가 녹색. 평균 소득에서 18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18059인데 자 동북 인도 한번 보시죠. 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3으로 시작하는 3, 뭐 4. 그렇죠. 자릿수가 다르죠. 예. 이쪽은 18로 시작하는데 이쪽은 그냥 6. 뭐 이렇게 시작하는. 4-5배, 뭐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번잡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크 교도들의 경제적 상황이 사실은 아주 높은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60년대에 네. 인도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녹색혁명이라는 네. 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그 학자가 주장을 해서 뭐 남미 같은 데서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했었죠. 통일비어 만들고 뭐 이런 네네네. 다수학 품종으로 바꾸고 관계 시설 채우고 근데 그때는 단속도 심하게 했습니다. 통일비어 아닌 벼 파종하면 와서 이제 벌금 내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통일비어는 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선 칼로리를 늘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린 레볼루션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인 겁니다. 번잡 지역에서 그 그린 레볼루션을 통해서 농업이 정말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딴 지역들은 왜 그린 레볼루션 안 했어요? 이 사람들만 잘할 이유가 있나요? 예, 저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중농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럴 때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무슨 네. 이야기냐면 시크들이 가르치는 노동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과 합일되는 방식으로 네. 성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모럴이 있어서요. 실제로 번잡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강력하게 토지 개혁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녹색혁명의 그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약간 청교도들이랑 좀 비슷한. 그래서 영국 있겠네요. 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시크를 그 힌두교 개혁파라고 했던 겁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네네네네. 운동 일어났듯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힌두교도들이 다신교 성향이 강하고 리추얼 이렇게 이제 세레머니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게 영국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영국에 끝까지 충성한 용병이었습니다. 시크들이. 예. 그 역사가 또 이제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죠. 여기 SC, ST 그 다음에 OBC 이래서 오른쪽으로는 이게 하층민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제너럴 캐터고리라는 게 그 하층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크를 보십시오. 시크는 하층민 쪽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0이잖아요. 네. 인도 평균이 22인데. 그러니까 자 구르나낙의 가르침은 카스트를 따지지 말라 했어요. 반 카스트. 카스트를 안 따져요 여기는? 예. 그래서 다 싱이고 뭐 다 까우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개혁 종교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힌두보다 우리한테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현실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현실은. 예, 아니 교리가 그렇다는 게 반드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크들 안에도 이렇게 각 집단들이 있고요. 네. 그게 카스트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잡주에 모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죠. 번잡을 보시면 지금 시크가 57.69%입니다. 이게 다른 데랑 확연히 다른 게 델리는 3.4%고요. 하리아나주가 4.91이고 우타르프라데시만 해도 0.3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상 번잡 근처에 있는 주들의 약간의 시크들이 살지만 다른 쪽에는 거의 없는 없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육에서도 시크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여기 수준도 보시죠. 높아요? 예, PGI라는 게 이제 그 퍼포먼스 그레이딩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 학교 뭐 성취도 평가 뭐 이런 겁니다. 번잡의 성취도를 한번 보시죠. 929잖아요. 다른 쪽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많이 성취를 해내는 집단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번잡 지역에 모여서 산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번잡이 시크 문제를 반영하고 시크의 문제가 번잡에 반영이 된다. 맞겠죠? 그러면 번잡에는 시크 아닌 힌두교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실 텐데요. 실제로 번잡 내에 본인을 힌두교도라고 하지만 시크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확하게 긋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번잡주 전체가 약간 시크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많이 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잡주에서는 정치를 할 때도 뭐냐면 그 슈로마니 아칼리달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칼리라는 말 자체가 아칼에 관계된다는 뜻인데 아칼이라는 게 절대자,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슈로마니 아칼리달이라는 정당 이름은 네. 최고의 절대자 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유일신당. 네. 이 당이 지역 정당으로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22년 선거에서. 네? 또 완패를 했어요? 예, 그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러려면 우선 맥락을 다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국이 그 시크 왕국까지를 다 합병을 합니다.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크 왕국이 있었어요. 시크 왕국이 있었어요? 예. 그 후로 식민지가 됐는데
1857년에 세포이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용병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용병 중에 시크들만 끝까지 영국 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크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네.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병이라는 게 취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 군대에 취직을 한다는 건 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 군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월급을 받고 연금도 받는다는 공무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공무원 시험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거기에서 시크들은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번잡 출신들이 파키스탄 군부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도에서도 번잡 사람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상에 그 하고 있는 저 엉터리 주장들이 막 있습니다. 뭐 인도군의 45%가 뭐 시크라는 동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전형적인 그 시크 용병에 관한 전설로 꼽히는 게 사라가르히 전투라는 건데요. 189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1명이 10,000명을 상대로 전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시크 10,000명이 아프간 군대 시크 21명이 아프간 군대 10,000명을 막았습니다. 에이, 설마 예, 실제로 기록입니다. 몇 명이 몇 명을요? 21명이 10,000명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심하죠? 이상한데. 예, 그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와. 몇 시간 동안 막았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뭔가 남성성 뭐 용감한 사람에 대한 아이디올로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시크 용병들을 영국이 전 세계에 이제 그 파병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총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총기류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총을 쏘면 대부분 뭐냐면 낮은 포복을 하고 피해야죠, 총을. 근데 시크 용병들이 처음 유럽 전선에 투입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에서 총을 쐈는데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 체면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크들이.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더럽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전투를 하겠냐. 꼿꼿이 서서 다니겠다. 예. 그래서 총을 쐈는데 시크들이 피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빨리 돌격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차라리. 예. 아니 총을 맞아 죽는 것보단 빨리 돌격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낫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뭐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와. 이제 시크 교도들에 대한 전설이 유럽에 퍼집니다. 쟤네들 터번 쓰고 인도에서 온 미친 군인들이 있다. 총알 날라오는데도 그냥 뛰어가더라. 예. 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시크의 용맹함과 네. 뭐 이런 아이디올로지가 네. 인도 군대에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대영 제국의 네트워크를 타고 시크 교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도 좀 가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점점 전 세계로 이렇게 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에 가더라도 특정한 지역으로 이주를 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카나다에 정확하게는 한 1.7%를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네. 카나다에 8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고요. 지금 카나다의 네 번째로 큰 집단이라고 그러고 캐나다에 예. 네 번째로 큰 그 아니, 인종 집단이라고. 시크교도가 인도에 300만인데 예. 캐나다에 80만이에요? 예. 엄청 큰 커뮤니티네. 영국에도 많죠. 영국에도 그래서 많고. 카나다에서는 특히 온타리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하고 알버타 이런 지역에 주로 산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크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우리 시크는 이렇게 훌륭해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린 교육도 잘 받고 너무 훌륭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네. 그래서 이 종교
그 집단에 대한 통계치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맥락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크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하고 21년에 네. 인도 농민 시위가 있었어요. 인도 농민 시위.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농민 시위 장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죠. 여성들입니다. 음. 이 여성들이 사실은 시크 교도 여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실제로 그 구루 나나크 가르침에 따라서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시크 문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데 이렇게 여성들도 다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요. 이 시위는 뭐였냐면 2020년 9월에 의회에서 네. 그 농업개혁법을 3개를 통과를 시킵니다. 음. 그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펀잡에 있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델리에 와서 시위를 했는데 엄청나게 시위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델리 진입로를 다 막고 봉쇄하고 거의 뭐 1년 넘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도 심해져서요. 2021년 11월 19일에 네. 개혁 농업법을 폐기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디 정부가 졌어요. 그러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SAD 당이죠. 시크 정당이 네네네네. 원래 BJP 연정 쪽에 붙어 있다가 그때 또 탈퇴를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이슈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추곡 수매 하지 않습니까? 추곡 수매가를 올려달라는 게 농민들 그 요청이고, 근데 아니 농업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추곡 수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네네네. 그 정부에서는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추곡 수매량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FTA를 하고 이러면 그 내용에서 항상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최저 지원 가격이라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네. 이 농민들은 국가에서 사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만든 밀을 국가에서 사주면 된다. 근데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왜냐? 자, 밀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실제로 유통이 되려면 물리적인 부피가 있는 생산물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나를 수 있는 기자재가 있지 않으면 유통을 못 시켜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도매업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너한테 얼마에 사줄게라고 말을 할 때 도매업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도매업자가 갑인데 국가에서는 어차피 수매 가격을 정해주니까 그 값에 팔 수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펀잡 지역 농민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최저 가격만 받고 자꾸 팔고 이러니까 농업이 낙후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결국에는 개혁 농업법이 좌초가 됐죠. 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시장 자유하고 국가 수매제 무엇이 옳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펀잡 지역이 그렇죠? 펀잡 지역이 농업 생산성 향상이 인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네. 2005, 6년, 18, 19년 사이의 비교를 보십시오. 펀잡이 훨씬 낮아졌죠.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 수매제를 고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농민들이 다 어거지를 썼다,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이 데이터는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에 농민들이 잘못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항의 시위하는 남성들 보시면 다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 시크들이에요. 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시크의 조직력으로 이루어진 시위였고 펀잡 사람만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주에서도 농사를 지을 텐데 왜 펀잡만 시위를 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의 농업은 발전을 못해서 중농 규모의 독립 자영농이 없는 겁니다. 소작농으로 살면 얼마에 팔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그냥 그 땅 부쳐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위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2004, 5년하고 18, 19년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자, 1년에 얼마나 그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느냐 이럴 때 펀잡이 옛날엔 단연 1등이었겠죠.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펀잡이 얼마나 농민들이 잘 사는지.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펀잡이 우타르칸트 바로 앞에 근데 공동 꼴찌를 했죠. 1등에서 꼴찌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펀잡의 정치 상황이 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는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 22년 선거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SAD라고 했던 게 바로 시크 정당입니다. 17년에는 25.2%를 차지하고 있었죠. 네. 18.4로 내려앉았습니다. AAP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깨즈리왈이 델리에서 집권하고 있는 퍼퓰리스트 정당입니다. 네. 이 퍼퓰리스트 정당이 완전히 펀잡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네요. 원래는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당이 이런 성과를 거둔 거예요. 22년에. 네. 이유는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분노 투표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분이에요? 그냥 정치가 다 싫은 거예요. 아. 펀잡이 이게 망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너무 잘 살았고 다 좋았고 이랬는데 지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취직이 안 되고 지역 발전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가는데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고 화나죠. 그리고 이제 시크 팔아먹고 정치하는 SAD도 싫고 네. 그 다음에 뭐 간디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현실적이지도 않은 콩그레스 너무 싫고 BJP가 힌두 자꾸 이러면서 시크들 무시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다른 쪽에 몰표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크의 정치 지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모디 총리가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거 직전에 시크 유명 인사들을 다 관저에 초대해서 네. 영접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터번슨 시크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크들의 경제적 압력이 만만치 않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시크 교도들의 어떤 뭐 약간 캐릭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 약간 좀 거칠다 혹은 좀 이렇게 남자의 어떤 그 자존심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더 신경 많이 쓴다? 예.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네. 그 집단 내부의 남녀 평등은 훨씬 더 잘 관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크는? 예, 시크는. 아,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용감한 남자에 네. 대한 아이디어가 네.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걸 보시죠. 이게 뭐냐면 남녀 성비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제너럴 캐터고리하고 스케줄드 캐스트가 있어요. 스케줄드 캐스트를 보시면 남녀 성비가 107, 104, 102죠. 이게 뭐냐면 여아 100명에 남자가 몇 명 있느냐 이야기예요. 107, 104, 102니까 이거는 거의 정상범위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여아 100명에 남아가 102에서 105 정도 정상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인도 인구 이슈가 또 핫한데요. 중국보다 금년에 인도가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인도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 제너럴 캐터고리 보십시오. 제너럴 카테고리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보호 대상 카스트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151이었습니다. 엄청났죠. 여자 무슨- 100명당 남자 150명이요? 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게 구현이 됐죠. 왜 구현이 됐을까요? 낙태? 예. 아니면 여아 살해. 아우. 태어나고 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다음에 119 많이 떨어졌죠. 예. 121 그래서 약간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남녀 성비 격차가 2001년에 130까지 튀는 집단이 있습니다. 130? 예. 이건 너무 심하죠? 이 시크네 이게? 예. 시크는 이렇게까지 남녀 성비 격차가 심하게 튀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시크들이. 그러니까 다른 뭐 종교인들에 예. 비해서도 그 훨씬 밑에 더 힌두, 무슬림, 크리스찬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이게 바로 시크들이 돈이 있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프로님이 물어보신 바로 그 남자, 용맹한 남자, 그 강박관념이 만든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용맹하면 되는데 왜 여자를 자, 안 보십시오. 낳아? 이게 인도 인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1971년에 네. 이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70년대에 뭐냐면요, 그 양수 검사를 해야 딸인지 아들인지 검사가 됩니다. 근데 양수 검사는 첫째 비용도 비싸고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녀 성비가 갑자기 106으로 확 뛰더니 109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이 꺾이는 점이 어디냐? 바로 초음파 검사가 80년대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공짜로 되진 않겠죠. 돈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검사는 어떤 집단이 할까요? 돈 좀 있는 시크들이. 그렇죠. 그래서 시크들이 저 성비가 이렇게 안 맞았었던 거군요. 자, 그러면 초음파 검사하는 거 그대로 뒀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다 초음파 검사 성별 감정하는 거 전부 불법화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똑같죠. 다 뭐. 아이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유, 애가 이렇게 이뻐요. 예, 그렇죠. 엄마 닮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핑크색 옷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여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 악화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도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때 시크들은 극단적인 편차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시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외 이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네. 이게 저스트 잡 인덱스라고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수치인데요. 네. 아래에서 7번째 번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잡주가 맨 위로 가 있지 않습니다. 네. 하위권으로 가 있는 거죠. 해외 취업에 있어서 아니요, 해외 취업이 아니라 번잡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이 번잡이 진짜 안 좋은 모양이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원래 번잡이 녹색혁명 이후로 성공한 지역이고 시크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을 겪어왔는데 2022년 주의회 선거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냐? 거기에서 생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이 발전해 나갈 때 번잡이 정체가 좀 많이 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해외로 갈까요? 예. 특히 잘 배운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바로 해외 네트워크가
훨씬 강합니다. 시크들이. 카나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자, 우리 삼촌이 카나다에 이미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얘가 카나다 유학 가려고 그래. 그러면 삼촌이 보내. 그럼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면 되지 뭐. 그렇지. 이렇게 되면 다른 인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시크 문제가 얽혀 있는 번잡의 상황은 아주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크 교도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네. 외형적으로 싹 알아보시려면 보통 남성분들은 이제 터번을 두르시고 수염을 좀 기른 예. 터번 색깔은 굉장히 그 청천연색이군요. 예. 네, 별별 색깔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색깔의 터번을 두른 분들이 이제 시크 교도들이고 여성분들은 대체로 그냥 머리에 뭐 이렇게 천 같은 걸 아마 두르신 모양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시크 교도, 특히 이제 인도에 만약에 가신다면 펀잡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사시는 분들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펀잡 지방. 예. 네. 자, 이 인도의 저 종교별 이야기만 해도 한 종교씩만 다뤄도 한 2년은 더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시크 문제는 네. 또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인도 내에 아주 구체화된 독립운동 세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칼리스탄 운동은 최근에도 지금 사건이 몇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남인도처럼 정치인들이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크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크 얘기 한번 재밌게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또 남아시아 이야기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형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